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햇살을 만지고 바람을 느끼며 희망을 봅니다. 1급 시각장애인 영암동 노동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 많죠?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하고 싶은 얘기 많을 거예요. 저도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저희 엄마한테나 친구한테나 가족들한테나 그리고 이게 사회에 알려주고 싶은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알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느 날 집 앞에 뽕오빵을 굽는 아저씨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저씨는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해보세요. 그때 주절주절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저씨, 이 얘기를 남들이 많이 알게 시청자 밑에서 한번 가보세요. 그런 곳이 어디건? 광주에 있어요. 그래? 그래서 그 아저씨도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 와서 미디어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주변 친구들한테만 하고 싶은 얘기도 있겠지만 물론 사회에 알려주고 싶은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시청자 미디어센터가 도와줄 수 있어요. 먼저 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18살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2 때, 저도 고2 때 학교 운동장에서 친구가 축구를 하다가 떨어졌어요. 아무 기억도 없었어요. 그 뒤로 눈을 떠보니까 병원 병실에 있었고 신기하게도 저는 그 당시 때는 눈이 보였어요. 냄새도 맡을 수 있었고 말도 할 수 있었고 근데 몸이 안 움직여요. 근데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마 왜 날 묶어놨어? 죄송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당황해서 급하게 의사를 불렀어요. 우리 아들 왜 못 움직이는 거냐? 그러니까 의사 말이 글쎄요 100명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에 있는 큰 병원들을 다 돌아다녔는데 원인을 못 찾았어요. 눈은 보이고 말은 하고 팔은 움직였거든요. 근데 다리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울 삼성의료원 지금 이건희 씨가 계시죠? 기자님이 그 비싼 병원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질병명이 나온 거예요. 다발성 경화증, 희귀난치성.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몇 명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희귀병이 많다 보니까 어린 친구들도 많이 이 병에 걸려있고 그러는데 이 병은 서구 북유럽 젊은 여성들한테 많이 발병하는 병이거든요. 근데 그때 그 삼성의료원 의사 선생님께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한번 해보자, 치료해보자 하고 그때 또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어요. 스테로이드가 참 몸에 부작용이 많아요. 그때 저는 살이 막 띠리띠리 쪄갖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발가락이 움직여지게 되고 이제 다리 전체를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완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퇴원하려고 그냥 병원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하룻밤에 30만 원이에요. 그 병실료가. 근데 그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동주씨 명심해. 이 병은 아직까지 완치된 사례가 없어. 동주씨가 운 좋게 호전 반응을 보였지만
추후에 어떻게 무슨 사고 일어날지 몰라.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선생님 모진이에요. 저 이렇게 말짱하잖아요. 말짱한데요? 하고 퇴원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광주 내려와서 제 주변 친구들은 어느새 대학생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고2 중퇴. 아, 친구들 너네만 대학 다녀? 나도 대학 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고등학교 졸업장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검정고시 준비했어요. 검정고시 준비하다 보니까 어느 날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무리했구나. 잠을 잤어요. 푹. 다시 다음날 일어나서 또 봤어요. 근데 어제보다 더 글자가 안 보여요. 어? 이상하다 싶어서 동네 안과를 갔어요. 동네 안과에서 하는 말이 아이고 눈 나보다 더 좋네. 그러니까 저는 눈 겉은 말짱하거든요. 저 장이 잘 안 보이죠? 예. 근데 여러분 저 얼굴 보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안 믿기시잖아요. 그래서 저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그러게 하다 보니까 근데 분명히 잘 안 보이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안과는 보인다. 그래서 아버지 친구분이 나주에서 안과를 작은 병원을 하시는데 거기까지 찾아가서 보니까 그 아버지 친구분이 아버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 빨리 큰 대학병원 신경과로 데려가라고. 신경과 얘기하니까 다발성혈증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신경질환이거든요. 근데 시신경을 공격한 것 같은 느낌 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급하게 대학병원을 갔어요. 광주에 있는 대학병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다발성혈증 재발이 맞다고. 저는 급하니까 분명히 서울에서 고용 스테로이드 치료하니까 부작용이 있었지만 치료된 기억이 있으니까 빨리 고용 스테로이드 주사 하나 주세요. 그럼 치료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님이 이러더라고요. 아니 힘들 거예요 아마. 고용 스테로이드는 부작용도 많고 그래도 나 주세요. 그 주사를 한 달간 이상은 맞았어요. 근데 좋아지긴커녕 몸 부작용만 심해지고. 그래서 이제 안 좋아지니까 다시 서울 삼성의료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니까 안과를 시신경 촬영을 정밀적으로 하니까 동주씨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동주씨 시각은 돌아오기 힘들겠는데요. 이런 말씀 하는 거예요. 에? 저는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몸이 천장이면은 눈이 900명이래요. 눈 시력을 잃고 어떻게 살아가요? 고쳐주세요. 땡깡을 불렀어. 땡깡. 고쳐줘. 나 살고 싶어. 나 고쳐줘. 살고 싶어. 그러니까 의사가 현대 의학 기술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쿨한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좀 미웠지만 그래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 볼까? 라고 결심을 한 건 아니지만 퇴원하게 됐어요. 그리고 광주 내려와서 다시 검정고시 눈도 안 보이는 애가 어떻게 공부했냐면은 점자도 몰랐으니까 그때는 얘기 듣고 여기서 막 어떻게 검정고시 할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대학 가려면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수능을 보려는데 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공부 진짜 잘했거든요. 전교 1등도 많이 했고요. 자랑하지만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보통 암기 과목, 사탐, 바탐 그런 과목들은 점수가 높고 국영수가 낮아야 되는데 중학교 때 뭐 영어, 수학 그런 기억으로 어떻게 도움받아서 시험 보니까 영어하고 수학 좀 높고 나머지는 완전 왕점 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점수가 났고 거기에 맞춰서 낮은 과를 가게 됐어요. 근데 저는 대학에 가게 된 뒤로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했어요.
부모님이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는데 공부도 잘했고 성실하고 착한 아이였고 근데 장애인이 되다 보니까 장애가 불효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보자 해서 전공 관련 자격증 수질 환경 기사, 대기 환경 기사, 정보 처리, 사무자동화, 토익 900점 넘고 한자 2급 막 이렇게 땄어요. 어떻게 땄게요? 따져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내줘요, 다들. 그러니까 제가 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다 놀래요. 너 시각장애인 거짓말이지? 아니 맞아요. 야, 근데 어떻게 이런 녀석 받아? 아 되던걸요? 되던걸요?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한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목표는 어머니 어머니 기뻐지게 대기업 한마디로 돈 많이 버는 기업에 들어가려고 이제 원서를 썼어요. 입사 지원서에. 열이면 다 합격 입사 지원서 합격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거 속였어요. 그때는 입사 지원서 안에. 그래서 열이면 다 떨어졌어요. 면접 가면은. 당연하죠. 시각장애인이니까. 근데 그때는 도저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서 술을 엄청 먹고 선배를 찾아가서 울면서 형, 나 왜 일 안 시켜줘? 나 걔네들이 원하는 자격증 다 땄고 일할 능력도 돼. 열정도 있고 근데 왜 안 시켜줘? 근데 그 선배가 그때 이런 말 해주더라고요. 동주야, 너 시각장애인이야.